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섬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아 주민들은 생활용수나 식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데요. 수질 오염의 우려가 높고 특히 지하수가 고갈되면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큽니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긴 해저 관로를 깔고 수돗물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적한 섬마을 도로 위로 중장비가 이동합니다. 도로를 뚫고 흙을 퍼낸 뒤 빈 공간에 파란색 수도 관로를 매립합니다. 지하수만 사용하던 섬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목로에 공급되는 인천의 해수는 모든 검사 종목에서 안전하다 확인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지하수를 물탱크에 보관해 사용해 왔습니다. 가뭄때는 물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1시간, 30분씩 이렇게 물을 안 줬다가 주면 그냥 이렇게 틀자마자 센 물이 나오면 좋은데 탁 물이 나와. 그래서 빨래도 많이 버렸던 거예요.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긴 4.8km의 상수도 해저 관로를 깔아 옹진군 북도면 일부 섬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정말 도시에서는 먹는 수돗물을 먹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만세 부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급순환 해소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북도면 4개 섬 전체 1,200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도시를 떠나 귀어와 귀촌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촌일을 배우고 주거도 할 수 있는 귀어타운이 충남 서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갯벌에서 호미질을 하며 열심히 바지락을 캐는 사람들.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2달 전부터 어촌마을에 자리 잡은 새내기 어민들입니다. 최근 딸을 시집 보낸 60대 부부는 서울에서 살다 은퇴한 뒤 귀어를 통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바쁘게 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자 싶어서 그래도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일로 정해서 오게 됐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주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줬습니다. 살림살이가 모두 갖춰져 있고 보증금 없이 월 30에서 45만 원만 내면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는 귀어타운을 만든 겁니다. 전국 첫 사례인데 14개 동에 40에서 60대 귀여인 22명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빈집이 있어도 팔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두 명이 생활하기에는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여인들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바지락과 감태 채취 등 어비법을 전수받습니다. 어촌계에도 가입을 완료해 일한 만큼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모자라 걱정이었던 어민들도 시름을 덜었습니다. 한 49가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저분들이 오면서 60가구가 넘어가니까 500kg 정도는 생산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는 내년까지 서산과 태안에 귀어타운 9채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은 매년 가을철 단풍 명소로 꼽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깔려있는 노란 은행잎은 서울 송파구에서 운반된 잎들입니다. 송파구는 19년째 이 사업을 통해 낙엽 처리비를 절감하고 남이섬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상생하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늦가을 운치가 묻어나는 노란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황금빛 물결 속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은행잎을 하늘 높이 던져 올리며 가을을 만끽합니다. 네, 아름답고 주위 환경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저 말고 다른 관광객들도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노란색 카펫처럼 깔린 은행잎은 서울 송파구에서 운반된 잎들입니다. 송파구는 2006년부터 매년 구에서 발생하는 은행잎 20톤을 트럭으로 옮겨 남이섬에 깔아 송파 은행나무길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 600여 톤의 낙엽을 경기도와 강원도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낙엽들은 친환경 농장으로 보내져 특용작물의 냉해를 예방하는 보온재나 친환경 퇴비로 사용됩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낙엽 재활용을 통해 매년 1억 원 이상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다 처리한다면은 한 1억 5천 정도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송파는 비용을 안 들이고 또 도농 상생이 되고 또 지역의 또 관광 활성에 기여하는 그런 대로 서로 윈윈하는. 서울 송파구는 올해도 낙엽 발생 예상량의 98%인 670톤을 재활용해 1억 2천만 원의 낙엽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3년 만에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고 6.25 전쟁 때는 산산조각나는 등 고난을 겪었는데 8년에 걸친 복원 작업이 끝나 법천사지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막이 거치자 석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탑의 기단마다 구름과 연꽃 등이 화려하게 장식돼 있습니다. 고려 승려 지광국사 해린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11세기에 만들어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8년간 복원한 끝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돌, 신석으로 복원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사라진 문양도 복원을 하고.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1년 해체돼 일본 오사카로 반출됐습니다. 1915년에는 경복궁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엔 폭격을 맞아 12,000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 뜰에 서 있던 탑은 2016년부터 전면 해체돼 복원에 들어갔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탑은 113년 만에 법천사지로 돌아왔습니다. 1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순환과 아픔을 이제 뒤로 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증하는 그러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원주시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연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곳곳에 심어진 야자수가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주에서 야자수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시가 야자수를 뽑고 대신 다른 나무로 가로수를 심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김태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해안가, 쪽빛바다 옆으로 야자수가 5층 건물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관광객들은 야자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깁니다. 이뻐서 SNS 사진 찍기도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런 야자수 보니까 해외에 온 느낌 들고 정말 좋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982년부터 휴양지 분위기를 내기 위해 야자수를 가로수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시에만 1,000그루 이상이 식재됐습니다. 그런데 최대 30m까지 자란 야자수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자수 줄기나 고압선에 접촉돼 정전이 발생하거나 10m 높이 가지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주 기둥이 부러지며 주택에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 말까지 모든 야자수를 뽑고 이팝나무 등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를 발표합니다. 산본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군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큰데요. 하은호 군포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오늘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큰 사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에는 산본을 비롯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진행 상황이 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80년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200만 호 공급 일환으로 급하게 마련된 것이 1기 신도시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점점 낡아지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계속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는 신도시 아파트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절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시행되고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이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면 지자체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주 대책 등 지원 방안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3번 신도시는 처음에 4만 2천 가구로 시작했습니다. 특별법으로 1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현재 난관은 가장 큰 게 이주 대책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포는 3기 신도시를 빌려 쓰는 방안으로 또 남부기술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포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정역 리모델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금정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네. 경기도에서 7번째로 혼잡한 역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 더 혼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을 금정역으로 모시고 현장을 보시게 하고 혼잡해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빠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선은 남북 역사 등을 통합 개발하는 방법을 먼저 추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GTX 개통과 철도 부지 지하를 맞추어 금정역이 우리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님,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장 맡고 계신데 이 서울역에서 당정역 구간을 지하화 추진하고 네. 계십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역에서부터 우리 군포시에 있는 당정역까지 지하를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에서 지상 구간을 개발한 이익금으로 지하 공사비가 충당되고도 남는다는 열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군포는 철도 때문에 동서남북이 4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철도 지하가 되고 나면 군포시는 온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시의 가치가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그리고 지난 6월에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하셨습니다. 이게 네네. 어떤 역할을 맡는 기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LH나 국토부의 도움으로 전국 최초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군포는 공기 좋고 사통팔달의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은호 군포시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평창군이 내년 10월 열리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평창군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총회는 내년 10월 26일부터 6일 동안 평창올림픽 테마파크와 서울 등지에서 열리는데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 관계자와 스포츠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스포츠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